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 룸투어 영상입니다. 제가 왜 굳이 엘리베이터에서 룸투어를 시작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를 찍고 1층과 4층밖에 없는 수상한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1층과 4층만 왔다 갔다 하는 4층 전용 엘리베이터고요. 제일 꼭대기층에 집주인분이 원래 살고 계셨어요. 무려 30년을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불편하셔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정문이 아닌 그 뒷베란다를 통해서 집을 들어가게 돼요. 정문 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한 공간이 안 돼가지고 별도의 공간에 설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문을 열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난답니다. 안녕, 고양이들 탑승. 자, 아무튼 룸투어를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원체 구조가 독특한 집이기도 한데 이렇게 들어가니 정말 독특해 보이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원래 현관 공간이 아니라 썬룸이 이렇게 있던 뒷베란다 공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현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신발장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간단하게 놔뒀고, 여기는 자주 신는 신발들 얹어 놓을 수 있는 간이 신발장을 또 설치해놨습니다. 고양이들! 마침 여기에 딱 경계로 타일이 깔려져 있길래 여기서만 신발을 신고 이쪽 타일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건조기, 여기 또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세탁실 이렇게 넓게 썬룸 공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란다 출입구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를 현관으로 쓰고 있다는 거. 현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집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넓은 주방이 나오고, 집 구조부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거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실을 기준으로 화장실, 방, 또 방 속에 방. 이 뒤로는 침실, 화장실. 이런 구조예요. 구조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이 미스테리한 공간. 여기가 바로 이제 진짜 현관입니다. 여기에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출입을 하셨겠죠? 더 이상 이 공간을 아예 안 쓰셔가지고 복도도 철문으로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굳이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쓸 필요 없겠다 해서 이 현관을 그냥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놨고요. 일단 집의 프로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치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걸어서 5분이면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집 평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평에서 60평 정도인 걸로 알아요. 근데 썬룸까지 포함하면 평수가 꽤 넓은 것 같고요. 30년 된 구축 빌라여가지고 구조가 제법 독특하고요. 처음에 이제 집 보러 왔을 때 이제 원래 집주인분이 30년이나 사신 곳이기도 하고, 집이 비워진 지는 꽤 됐으나 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조금 암담했는데, 일단 집이 사방으로 창문이 많아가지고 엄청 복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좀 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배랑 싱크대를 다 새로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좀 집 상태는 안 좋아 보였지만 뭔가 희망이 보였어. 몰딩이나 문 색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페인팅을 하면 되는 일이었고, 사시면서 바닥 시공도 한번 한 거였어가지고 뭔가 좀 손을 거치면은 괜찮은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저 썬룸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남집사랑 논의를 한 결과 이 집을 이제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주방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방 처음에 어땠는지 여러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타일은 워낙 낡았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페인트 칠을 했더니 다행히 이렇게 공간이 확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싱크대는 새로 해주셔가지고, 원래 굉장히 낡은 싱크대였는데 그래도 주방은 진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원래 이 싱크대까지밖에 없었는데 공간 분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조리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120cm짜리
2개를 구매했고요. 2개 이어 붙였더니 꽤 긴 공간이 나와가지고 바 테이블처럼도 쓸 수 있고 조리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식기세척기 요번에 새로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고양이들이 하루에 이제 4번씩 밥을 먹고 한 번 밥 먹을 때 그릇이 5개 나오고, 고양이들 밥만 챙겨줘도 그릇이 20개가 나오기 때문에 식세기가 꼭 필요해요. 수시로 막 설거지를 해야 돼가지고. 주방이든 테이블 위든 물건 많이 올려놓는 걸 싫어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놨어요. 이런 무드등 하나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공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예전에 크 집사님이 선물해주셨던 귀여운 조명 하나 놔뒀고, 저희는 정수기 없이 브리타 제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랑 컵이랑 요렇게만 올려놓고 깔끔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문이 있는데요. 이쪽 창문은 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세탁실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우드 샤시가 조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 면은 그냥 가렸습니다, 천으로. 이쪽 면은 밖에 보이는 나무 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이요, 뒷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어쨌든 지저분한 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숨겨질 수 있고, 자주 쓰는 것들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귀찮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훨씬 활용도가 좋았는데요. 고양이들 밥 줄 때 필요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이섬유라든지 애들 뭐 뿌리는 파우더나 토핑할 것들, 숟가락, 밥 녹일 때 쓰는 중탕기, 저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이쪽 칸에다가 싹 모아놨고, 아래쪽에는 분리수거, 비닐 페트 박스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옆에 밥솥도 저희 집엔 쓰레기통이 따로 없고 그냥 스봉에다가 바로바로 넣어서 버리고 있고요. 사용한 행주를 넣는 바구니, 분리수거 봉투, 청소용품, 커피 그라인더 막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쏙 수납을 해놨습니다. 이사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컵도 이 정도로 끝. 안녕. 여기 저희 식량들이랑 요리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2명 살기 때문에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수납장이 있어요. 이 집이야말로 진짜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서 이런 수납장을 좀 잘 활용했었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약이라든지 테이프, 비누, 캔디 쿠션, 사용 설명서들 이런저런 물건들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장난감. 저는 이 물건들이 전부 어디에 수납되어 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물건을 빨랑빨랑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아, 이 수납장 위에 벽이 있잖아요. 벽에 제가 이런저런 물건을 놔뒀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타일이 다 터져가지고 이리저리 수습을 했는데 그래도 좀 보기 싫게 수습이 돼가지고 패브릭 포스터로 살짝 가려놨고요. 화병도 가릴 목적으로 살짝 올려놨고, 이 거울 뒤편에도 볼록볼록 못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하지만 정말 감쪽같이 인테리어 역할처럼 보이는 나쁘지 않은 착시 효과. 주방 정 가운데로는 큰 원형 식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 양평집에 있던 조명인데 여기에 식탁을 두게 되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명 좋은 거란 말이야? 떼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떼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는 주로 여기서 밥을 먹고 있고요. 남집사랑 먹을 때는 여기서 자주 먹습니다. 지금 주방만 해도 공간이 꽤 넓어요, 그쵸? 하지만 더 넓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 이쪽 뒤로 가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격자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고양이 키우는 집은 문을 닫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쪽 문도 딱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다 때려다가 이 격자 문이 굉장히 감성 있고 분위기를 확 만들어주는 예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 끝 문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보면은 거실로 통하는 이 길목이랄까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저는 이런 좀 쓸데없는 공간이 있기를 항상 원했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고양이들이랑 사냥놀이도 하고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고요. 봉지도 스트레칭하네. 거실은 제가 나름대로 이런 느낌으로 꾸며보았어요. 이 가구 셋은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새롭게 장만한 거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테이블이랑 소파 구조 때문에 예전 이태원하우스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죠?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다홍색 소파를 둬가지고 조금 느낌을 다르게 줘봤어요. 뒤쪽으로는
6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손님들 오면 여기서 뭐 놀거나 밥을 먹기도 하고 밥 가져와서 여기서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한도전 보면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앉아서 가볍게 유튜브 보기에도 좋고 그렇거든요. 얘는 옛날 아이맥인데 그냥 일반 모니터로 개조가 됐어요. 그래서 맥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HDMI 연결해서 모니터로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크롬캐스트를 달아가지고 아예 스마트 TV처럼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OTT들 다 되고요. 테이블 위에 보면 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 상자가 있는데요. 얘를 열면 리모컨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 느낌이 나서 이거 괜찮더라고요. 요번 집에는 요런 액자를 한번 달아보았고요. 아래로는 고양이들 숨숨집이나 쿠션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화장실도 소파 뒤에 숨겨놨고요. 테이블 사이로 로봇 청소기도 잘 숨겨놨습니다. 다행히 여기 잘 돌아다녀요. 이쪽에도 일룸 책장 캣타워 사이즈 딱 맞게 자리해놨고 저쪽에도 일룸 캣타워입니다. 집 곳곳에 있는 이런 식물들은 모두 조화입니다. 식물들도 고양이들에게 위험한 애들도 많고 또 제가 식물 키우기에 영 소질도 없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리얼한 걸로 해갖고 모두 조화로만 들여놓은 상태고요. 일룸의 플롭 소파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죠? 전혀 바꿀 마음이 없어요. 소파 정말 편안하고 예쁘고 코지하고 넓고 약간 고양이들이 긁기 좋은 소재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 모서리 같은 부분만 담요를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방어는 돼요. 이 정도로. 물론 이제 고양이들이 뜯기 좋은 소재이기는 한데 그래도 패브릭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썼는데도 엄청 많이 뜯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 번씩 이렇게 실밥 나올 때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짧게 잘라주고 이 정도만 해도 꽤 오래 버티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소파 옆에 구석에 자주 보는 책을 잡지꽂이에다가 잘 수납을 해놨고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심심한데 스마트폰은 보기 싫고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다른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숫자 연결해서 그림 완성하기 등등 재밌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습기도 소파 옆에 살짝 숨겨놨고요. 아시죠? 저는 이런 못생긴 것들 다 숨겨놓는 거. 자,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가구들인데요. 이거 보더니 친구가 저보고 살짝 추구미가 바뀐 것 같다고 특별히 추구미는 없고요. 이 세트 가구가 예쁘길래 오늘의 집에서 발견해갖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의 집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책은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반 정도만 남겼고요. 책장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칸 하나가 좀 좁은 형태인데 여기에 책 두세 권씩 이렇게 꽂아서 수납하니까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 시리즈는 까만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오브제처럼 올려놓으니까 멋있더라고요. 조화식물, 액자 이런 것들로 살짝 꾸민 포인트를 줬고 벽 조명도 달아서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LP판이나 매거진이나 좀 감도 있는 이미지들 이런 걸 보통 올려놓으시던데 저도 뭐 예쁜 음식 사진이 보이는 책 2권이랑 뭔가 수상해 보이는 갈색 책자를 하나 올려뒀는데 이게 뭐냐면 1969년 저희 시어머니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69년에 졸업한 아이들이니까 어머니 뻘, 아버지 뻘이신데 그들의 앳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애기 얼굴인데 이름이 이순욱, 최홍래, 조분순, 탁수자 우리네 어머니들 이름이 이렇게 있고 약간 깔만 다르지 지금 졸업 앨범 형식이랑 비슷해요. 공놀이 하던 벗들. 이게 또 손님들 왔을 때 한 번씩 보여주면 스몰 토크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올려놓았고 뭐 조명이라든지 소품들 올려서 꾸며놨습니다. 요거는 남집사랑 저랑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완주했던 파리 마라톤 메달. 수많은 메달을 다 정리하고 요거 하나만 남겼습니다. 안에 미처 수납하지 못한 책 2세트 이렇게 수납했고 얼마 전에 쓴 에세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제 어릴 적 친구 디즈니 그림 명작도 이 안에다가 수납해놨습니다. 여기도 뭐 샴푸바랑 청소용품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이전 집에서 잘 들고 온 수납장도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납 내용은 똑같아요. 카메라랑 아령이랑 드론, 건전지, 태블릿, 보드게임 그런 것들. 거실에서 살짝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진짜 비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벽면도 다 친구들이 페인트 칠 도와줘가지고 진짜 여기도 한골 탈퇴했습니다. 일단 이 화장실은 완전히 습식으로 쓰이던 화장실이었거든요.
이런 샤워 커튼 당연히 없었고요. 그냥 여기서 델롱 샤워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는 건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 이쪽에는 물이 넘어오지를 않길 원했어가지고 바닥에 물막이 설치하고 실리콘까지 바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샤워 커튼만 치면 샤워할 때 물이 넘어오지 않는 이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샤워 커튼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면은 비닐 소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면 소재, 천 소재인데 희한하게 안 젖어. 방수예요. 완벽 방수. 빨리 마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샤워기가 있고 또 희한하게 이쪽은 또 약간 목욕탕처럼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거울만 설치하면 진짜 여기 목욕탕이야. 간단하게 물 빠지는 선반을 둬가지고 샤워용품들 뒀고요.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에 선반장이 원래 있었는데요. 매우 낡고 덜컹거리던 덜렁거리던 선반장이라서 그냥 떼버리고 이런 우드 선반장을 새롭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 안에 청소용품이랑 뭐 치약 같은 것들도 수납해놨고 수건은 여기 있고 쓰고 있는 비누들, 치약, 칫솔, 조화식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만으로 공간 분위기가 훨씬 싱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요. 무드등인데요. 마그네틱으로 붙는 거예요. 노래가 시작됐네? 저는 하얀 조명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 약간 어둑어둑한 걸 더 좋아해서 센서등 아예 설치를 해놨습니다. 화장실 쓸 때마다 굳이 불 켜지 않고 그냥 제 하나로 의지하고 있고요. 뭐 샤워할 때 정도만 화장실 불을 켜서 밝게 쓰는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요. 희한하게 또 여기 화장실 문 틈이 굉장히 커요. 안녕? 다행히 뭐 저희 집은 이제 화장실을 건식으로 쓰고 했으니까 물이 넘어오거나 하는 일은 없어서 괜찮은데 손님들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발매트는 따로 두지 않고요. 그냥 수건으로만 쓰고 또 다 젖으면 빨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네 엄마가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발매트는 수건이라고. 화장실은 이 정도로 끝. 자, 이쪽 방은 저의 작업실입니다. 저번 작업방이랑 거의 비슷하죠? 방 한가운데에 테이블을 놔두는 방식으로 저는 벽에 쫙 둘러서 가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항상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리저리 가구 배치를 해보면서 공간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큼직한 테이블이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뭔가 약간 건축사무소 느낌도 나고 디자이너의 방 딱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작업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달력은 제가 일부러 양면을 산 거예요. 왜냐? 이쪽에서도 달력이 예쁘게 보였으면 했거든요. 컴퓨터에 있는 이런 선들이 바닥에 있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책상 아래쪽에 붙일 수 있는 전선 정리대를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이 안에 멀티탭이 들어있고 덕분에 아래로 내려오는 선은 멀티탭 선 하나랑 조명 전선 이렇게가 끝입니다. 책상 뒤로는 일룸의 클로켓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가구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제 물건도 수납이 되지만 고양이들이 다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잠깐 발자국을 또 엄청 찍어놨네. 통로가 이렇게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 위에까지 나와가지고 캣타워처럼 쓸 수 있는 수납장이고 안에 이제 제 물건들도 수납이 되어 있다만 고양이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잘 찾아가지고 고양이들 다닐 수 있게 손님들 왔을 때 오드리가 주로 여기에 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방댕이가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데스크의 스탠딩 책상인데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얘만 따로 구매해서 책상 위에 올린 거예요. 이 제품 굉장히 추천합니다. 스탠딩 데스크 자체를 사기에는 가격도 그렇지만 책상을 아예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존 쓰던 제품에 이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또 데스크 제품이잖아요. 엄청 견고하고 기능 좋고 저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방 창문으로는 나무 뷰가 쫙 펼쳐지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싱그러운 느낌 좀 같이 더하고 싶어서 어울리는 액자를 큼직한 걸로 하나 달아놨고 이런 귀여운 화분도 하나 뒀답니다. 곳곳에 고양이들 뭐 스크래처, 숨숨집 이런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문짝은요 원래 모든 문짝이 다 노란색이었거든요. 이거 직접 다 페인트 칠하고 문고리도 바꾸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미지가 확 바뀌더라고요. 안녕. 근데 확실히 문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닫혀요. 제대로 작동하는 문이 딱 한 개거든요. 얘도 잘 안 닫히고 다행히 뭐 저희 집은 요 고양이 친구들 때문에 문 닫는 일이 잘 없어서 상관은 없는데
작업방에서 나와서 이쪽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집과 비슷하게 이쪽 방도 이렇게 TV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때도 TV 뒤쪽에 이렇게 붙박이 옷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옷장을 뒀습니다. 분리되는 이 소파가 있는데 이 소파로 나름대로 옷 입는 공간과 TV 보는 공간 분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밑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콘솔 게임기도 다 있죠. 멀티미디어 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지가 좋아하는 캐틀도 이 방에 있습니다. 이쪽 벽에는 저의 키링이랑 액세서리들을 벽걸이 수납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 가지 방법 써봤지만 벽걸이 수납이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방 안에 방이 또 있어요. 이 방도 이렇게 문짝이 있었는데 똑같이 끝부분만 남겼고요. 낮은 고양이들 타워랑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놔뒀고요. 고양이들을 위한 스텝도 항상 침대에다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은근히 스텝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열의 아홉은 꼭 스텝으로 침대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침대에 올라오는 거 그동안 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불 귀엽죠? 친구들이 보고 뽁뽁이 이불이라고 별명을 붙이던데 고유 제품이고요. 약간 노란색이어가지고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아. 침대 옆에는 무선 충전기랑 휴지, 잠 안 올 때 볼 책, 온습도계 이런 것들 놔뒀고 자다 깼을 때 시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머리 맡에다가 뒀습니다. 잘 안 보이게. 노란 친구의 포인트 되게끔 다홍색 베개 커버를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씌워봤고요. 이거는 제가 울면서 달았던 그 블라인드입니다. 암막 블라인드라서 일반 블라인드랑은 살짝 생김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쪽 창문을 걷으면은 썬룸입니다. 먼지가 있네! 들어와. 평소에는 이쪽 창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출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침실에 화장실이 또 따로 딸려 있어요. 여기는 고양이 화장실을 놔뒀고 원래 이쪽에 행거를 둬가지고 드레스룸처럼 쓰고 계셨었는데 여기 이렇게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변기랑 세면대만 쓰고 있고 샤워부스는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당연히 이쪽 화장실도 페인트 칠 싹 한 겁니다. 여기 커튼을 쳐놓은 이유는 이쪽 뭐 창문이라든지 뭔가 이런 붙여놓은 스티커들 이런 게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머 가려야겠다 해서 간단하게 공지평으로 그냥 커튼을 설치를 해놨고요. 저쪽에 은은한 조명을 놔둬가지고 밤에는 뭐 불 따로 켜지 않아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쪽에는 기존에 쓰던 긴 수납장을 놔둬서 말 그대로 저희 화장대로 쓰고 있어요. 고데기, 드라이기, 화장품들, 수건 다 여기에 모여있고요. 자기 전에 여기서 이빨 닦고 스킨케어하고 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자러 간답니다. 아주 잘 쓰고 있군. 귀여워. 자, 방을 나가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남집사 방입니다. 남집사 방은 이쪽인데요. 남집사 방은 굉장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침대, 옷장, 수납장, 책상까지 한 공간에 놔뒀습니다. 이 방은 진짜 뭐 너 알아서 써라 라고 했더니 저는 하지 않는 벽 쪽으로 가구 싹 몰아넣기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뭐 상관없죠. 자기 방이니까. 친오빠의 자취방 느낌으로다가 여기는 지금 우리 남집사가 나고야 한 달 살기 중이지 않습니까? 고양이들이 이쪽 침대에서 쉬곤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쉬라고 호떡 쿠션도 올려놨어요. 여기서 엄청 편하게 자더라고요. 이 방도 뷰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렇게 하여 오늘의 룸투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또 이 집에서 벌어지는 고양이들과 여러 가지 일상들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